대구에 사는 71살 한말순님은 동네에서 건강 하나는 끔찍이 챙기는 분으로 통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오래 일하다 은퇴하신 뒤로 아침마다 하시는 게 있었어요. 시금치에 사과를 넣고 갈아 만든 녹즙을 한 컵 쭉 들이켜셨습니다. 밥은 몸에 안 좋다고 저녁마다 군고구마 하나로 대신하셨고요.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하도 들으셔서 소금통도 저염 소금으로 진작에 바꾸셨습니다. 물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큰 주전자에 끓여두고 종일 드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또 휴대폰에서 몸에 좋다는 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실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봄 건강검진에서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셨어요.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젊고 튼튼한 신장은 이 숫자가 100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한말순님은 그 숫자가 마음 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들 몸에 나쁜 것 다 끊고 좋다는 것만 골라 드신 분의 신장이 아무것도 안 챙긴 사람보다 훨씬 빨리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상하시죠?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참을 갸웃했습니다. 분명히 건강하게 드셨는데 왜 신장은 정반대로 갔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그 범인들은 하나같이 몸에 좋다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다고 믿고 챙겨 드시는 그 순간에도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범인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남은 신장을 지켜주는 우리 편은 또 누구인지 끝까지 함께 짚어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지금 드시는 약이 있거나 이미 신장이 나쁘다고 들으신 분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본인 몸에 맞게 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약은 오늘 이야기만 듣고 혼자 판단해서 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 현장부터 살펴봐야겠죠. 범인을 잡으려면 먼저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건의 무기는 칼륨이라는 성분이에요. 칼륨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만드는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하는 성분입니다. 칼륨이 없으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칼륨이 남았을 때입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칼륨은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신장이거든요.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온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수기가 2대 있어요. 그게 바로 양쪽 콩팥, 신장입니다. 이 정수기는 하루에 18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냅니다. 큰 생수병으로 90병이 넘는 양이에요. 그 많은 피를 하루도 안 쉬고 걸러서 몸에 필요한 건 다시 돌려보내고 남는 칼륨이며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신장이 튼튼할 때는 시금치를 한 접시 드시든 고구마를 드시든 걱정이 없어요. 남는 칼륨을 척척 걸러서 내보내니까요. 그런데 이 정수기의 필터가 낡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드시는 칼륨의 양은 그대로인데 내보내는 쪽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물은 그대로인데 배수구가 막힌 세면대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치죠. 신장이 약해지면 피 속에 칼륨이 딱 그렇게 차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무서운 대목이에요. 칼륨이 넘치면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건 신장이 아닙니다.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은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에 맞춰 규칙적으로 뜁니다. 이 신호를 조절하는 게 바로 칼륨이에요. 그런데 피 속에 칼륨이 넘쳐버리면 그 전기 신호가 엉망으로 흐트러집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다리에 힘이 쭉 풀려요. 그러다 가슴이 쿵쿵 제멋대로 뛰고 어지러워집니다. 더 심해지면 심장이 부들부들 떨다가 그대로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몸에 좋다고 매일 한 접시씩 드신 나물이 어느 날 심장을 세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무기예요. 조용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무기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정말 답답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자기가 망가지고 있다고 좀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집을 받치는 기둥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둥 한두 개에 금이 가도 나머지가 대신 버텨줍니다. 겉에서 보면 멀쩡해 보여요. 그러다 남은 기둥까지 힘이 빠지는 순간 집이 한꺼번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신장이 딱 그렇습니다.
기능이 절반 넘게 상할 때까지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어라, 좀 이상한데 싶을 때는 이미 한참 늦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아세요? 대한신장학회가 밝힌 자료를 보면 65이 넘으신 분들 중에 만성 콩팥병을 앓는 분이 10명에 한두 명 꼴입니다. 대략 16에서 17분 중 한 분 넘게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사실을 아는 분은 그 중에서도 몇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검사를 받아보기 전까지 자기 신장이 이미 낡아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계세요. 한말씀님도 그 봄까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특히 위험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신장이 끝내 망가져 투석까지 가는 분들을 조사해보면 그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예요. 정확히는 10명 중 5명 정도가 당뇨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고혈압으로 10명 중 2명쯤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해요. 신장이 나빠지는 이 길 위에 우리 세대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함께 짚어봐 주세요. 신장이 약해지면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하나 있어요. 물을 제대로 못 빼내니까 그 물이 아래로 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발목에 나타나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양말을 슬쩍 벗어보세요. 발목에 양말 고무줄 자국이 움푹 파여 있고 꽤 오래 앉아 계셔도 그 자국이 도무지 안 지워진다면 그건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신호를 포함해서 내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오늘 뒷부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범인들부터 잡으러 가보죠. 첫 번째 용의자는 우리가 몸에 좋다고 가장 굳게 믿는 두 채소입니다. 바로 시금치와 토마토예요. 지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면 둘 중 하나는 아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다, 피를 맑게 해준다, 그런 칭찬을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채소죠. 값도 헐하고 손질도 간편해서 건강 좀 챙기신다는 분들이 장바구니에 제일 먼저 담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신장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 착한 채소가 무서운 두 얼굴을 드러내요. 시금치는 여러 채소 가운데서도 칼륨 함량이 손에 꼽게 높습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 담긴 칼륨이 밥 한 공기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시금치 안에는 칼륨 말고 또 하나의 무기가 웅크리고 있어요. 수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수산이 몸속에서 딱딱한 알갱이로 엉겨붙는데 그게 콩팥 안에서 오래 뭉치고 쌓이면 결국 돌덩이가 됩니다. 신장결석을 겪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옆구리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프다고들 하죠. 그 통증에 밤잠을 설치고 응급실 문을 두드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시금치가 이 수산을 가장 많이 품은 채소 축에 들어요. 그러니 시금치 한 접시에는 칼륨이라는 무기와 수산이라는 무기가 나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토마토도 억울하기는 매한가지인 용의자예요. 혈관을 지켜준다, 암을 막아준다, 좋은 소문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장점이 토마토에 분명히 있어요. 다만 토마토 역시 칼륨을 제법 많이 안고 있습니다. 통째로 하나 썰어 드시는 정도면 큰 탈이 없는데 문제는 갈아서 주스로 넘길 때 터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짚고 갈게요. 접시에 놓인 토마토와 컵에 담긴 토마토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토마토를 썰어 접시에 놓고 드시면 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불러 더는 못 드십니다. 그런데 갈아서 걸쭉한 주스로 만들면 서너 개가 눈 깜짝할 새 목구멍을 넘어가요. 조금 마신 기분이지만 실제로는 토마토를 한 무더기 삼킨 겁니다. 씹어서 드실 때는 칼륨이 몸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요. 반대로 주스는 씹을 새도 없이 쭉 넘어가니 칼륨이 순식간에 피 속으로 밀려듭니다. 약해진 신장은 그 밀물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 한 잔을 갈아 드시는 게 건강 챙기는 일인 줄 아셨겠지만 신장 처지에서는 매일 아침 두들겨 맞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나온 한말수님이 아침마다 들이켜던 시금치 사과 녹즙, 그게 바로 이 두들김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하루를 관통하는 원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 용의자를 만나실 텐데 이 원리 하나만 손에 꼭 쥐고 계시면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무엇이든 갈거나 짜거나 말리면 진해진다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칼륨은 그대로 남아 훨씬 독해져요. 케첩을 떠올려 보세요. 토마토를 오래 졸여 물을 날려버린 게 케첩이잖아요. 그래서 케첩 한 숟갈이 생토마토 한 개와 맞먹습니다. 거기에 소금까지 얹히죠. 이 원리를 품고 계시면 오늘 등장하는 범인들의 민낯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고 시금치와 토마토를 식탁에서 몰아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신장을 지키면서 드시는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던져버려야 할 건 시금치가 아니라 시금치를 삶아낸 그 물이에요. 칼륨은 물을 아주 좋아해서 물에 척척 녹거든요. 그 성질을 거꾸로 이용하면 됩니다.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금치를 잘게 썰어주세요. 통으로 담그면 겉만 헹궈지고 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잘게 썰수록 물에 맞닿는 면이 넓어져 칼륨이 훨씬 잘 빠져나가요. 썬 시금치를 물을 넉넉히 부어 담그시는데 재료보다 물이 10배쯤 많아야 합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 담가 두시되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세요. 처음 담근 물에 칼륨이 다 우러나고 나면 그 뒤로는 안 빠지니까 새 물로 바꿔주면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1~2분만 살짝 데치세요. 이때 남았던 칼륨이 더 빠지고 돌을 빚는 수산도 절반 가까이 함께 우러납니다. 데친 물은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버리시고 찬물에 한번 헹궈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담갔다가 삶는 과정을 어려운 말로 칼륨을 우려낸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통할까요? 이건 여러 연구에서 거듭 확인된 사실이에요. 채소나 콩류를 얇게 썰어 물에 담갔다가 삶으면 그 안에 칼륨을 상당히 경우에 따라 절반 넘게까지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그저 옛 어른들의 손맛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가 뒷받침된 방법이에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새겨두실 게 하나 있습니다. 삶으면 칼륨은 빠지지만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인이라는 성분은 삶아도 좀처럼 안 빠져요. 그래서 인이 많은 가공식품은 아무리 정성껏 삶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대목은 조금 이따 아주 중요하게 다룰게요. 그리고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생것을 그대로 갈아 마시는 겁니다. 녹즙이다, 해독 주스다 하면서 시금치를 날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갈아 마시면 칼륨도 수산도 하나 못 빼낸 채 가장 독한 상태로 몸에 통째로 부어 넣는 셈이에요. 약해진 신장한테 이것보다 험한 방법은 없습니다. 토마토도 주스는 내려 놓으시고 드실 때는 작은 방울 토마토로 2~3개, 그것도 한 주에 2~3번쯤으로 잡으세요. 껍질을 벗기면 더 좋습니다. 껍질 쪽에 칼륨이 더 몰려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용의자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녀석은 아주 교묘해요. 몸에 좋은 척, 밥보다 나은 척하며 우리한테 슬며시 다가오거든요. 바로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요즘 밥을 마다하고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는 분 정말 많으시죠? 살도 덜 찌고 혈당도 천천히 오른다는 소문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군고구마 하나로 한 끼를 넘기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감자를 쪄두고 온종일 집어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신장한테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밥 한 공기를 군고구마 하나로 바꾸면 열량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칼륨은 8배가 넘게 밀려 들어와요.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을 칼륨이 많은 순서로 줄 세워보면 감자와 고구마가 맨 앞줄에 섭니다. 게다가 이걸 김치처럼 곁들이는 반찬으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한 끼를 통째로 대신하시니 하루 동안 몸에 쌓이는 칼륨이 약한 신장이 도저히 못 버틸 만큼 불어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원리 기억하시죠? 게다가 불에 구우면 물이 날아가 더 진해져요. 군 고구마가 그렇게 꿀처럼 단 것도 굽는 동안 물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단맛만 진해진 게 아니라 칼륨도 나란히 진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거의 모든 분이 발을 헛디디는 대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감자와 고구마를 찜기에 올려 김으로 쪄 드시는 분이 참 많으시죠. 기름 한 방울 안 두르고 김으로 곱게 익혀 먹는 게 제일 몸에 이롭다고 여기시니까요. 그런데 찌는 것과 삶는 것은 신장 앞에서 하늘과 땅만큼 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찻잎을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물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나죠. 입속에 있던 성분이 물로 녹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찻잎에 김만 쐬면 몇 시간을 쐬어도 물색은 그대로예요. 우러날 물 자체가 없으니까요. 칼륨도 이 이치와 판박이입니다. 물에 삶아야 칼륨이 국물로 녹아 나오는데 찜통에서 김만 쐬면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갈 통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찐 감자는 칼륨을 고스란히 아는 채 그대로 남습니다. 제일 건강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그 찜이 알고 보면 칼륨을 한 톨도 안 빼고 통째로 삼키는 방법이었던 거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도 물이 없기는 매한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딱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구운 것 말고 삶은 것으로요. 감자든 고구마든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저며서 찬물에 잠시 담가두세요. 그리고 찌지 말고 물에 푹 삶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칼륨이 꽤 빠져요. 더 마음이 놓이시려면 처음 삶은 물은 따라 버리고 새 물에 한 번 더 삶으면 절반 넘게 덜어집니다. 양은 한 번에 작은 감자 반쪽 정도로 잡으시고 이걸 밥 대신 주식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반찬처럼 살짝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밥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을게요. 밥을 끊고 고구마로 갈아타신 분, 방향을 정반대로 잡으신 거예요. 콩팥이 약한 분한테는 흰 쌀밥이 오히려 고구마보다 낫습니다. 흰 쌀은 도정하면서 껍질을 다 벗겨내니까 칼륨이 별로 안 남거든요. 그런데 요즘 몸 생각해서 흰밥을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신 분들 많죠. 문제는 현미와 잡곡이 껍질째 먹는 곡식이라 바로 그 껍질에 칼륨이 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줄 알고 애써 바꾸신 그 밥이 신장한테는 도리어 짐이 됐던 겁니다. 참 얄궂죠. 세 번째 용의자는 국물 속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미역과 다시마예요. 이 용의자는 한 분의 사연을 따라가며 밝혀드릴게요. 강릉에 사시는 74살 송재근님은 젊어서 어선을 부리던 분이에요. 바다에서 난 건 뭐든 몸에 이롭다는 믿음이 뼛속까지 박혀 있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저수지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주전자에 끓여둔 물을 한 잔 드셨어요. 물을 도통 안 마신다고 아내분한테 잔소리를 하도 들으셔서 억지로 들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맹물은 밍밍해서 도무지 넘기질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를 넣고 구수하게 우린 물을 큰 주전자에 끓여두고 물처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벌써 5년째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셨습니다. 늘 가뿐히 돌던 저수지 한 바퀴가 힘에 부치기 시작했어요. 발목에 쇳덩이라도 매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상했나 싶어 약국에서 관절약을 사다 드셨어요. 그런데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밤이면 소변 때문에 두어 번씩 잠에서 깨기 시작했어요. 잠을 설치니 낮에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걷기가 더 버거워지는 굴레에 갇히셨습니다. 야밤에 자꾸 깨는 게 전립선 탓인가 싶어 그쪽부터 살펴보셨는데 거기서도 이렇다 할 답이 안 나왔어요. 송재근님의 다리를 짓누른 범인은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아침마다 들이켠 그 다시마 우린 물이었어요. 미역과 다시마는 칼륨의 양이 여느 채소와는 급이 다릅니다. 어째서 이토록 진할까요? 앞에서 알려드린 원리 기억나시죠? 말렸기 때문이에요. 물기만 증발하고 알맹이는 그대로 남으니 부피는 쭈그러들어도 속은 몇 배로 농축되는 겁니다. 마른 미역 한 봉지를 물에 담가 불려보시면 대번에 아실 거예요. 한 줌 넣었을 뿐인데 대야가 넘치도록 불어나죠. 애초에 그만큼이 꽉 눌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실수를 하나 더 보탭니다. 다시마를 물에 우리면 그 속의 칼륨이 죄다 물로 녹아 나와요. 국물이 구수해진다는 건 다시마 안에 있던 게 물로 옮겨왔다는 신호입니다. 감칠맛만 나온 게 아니라 칼륨도 함께 흘러나온 거예요. 송재근님은 칼륨이 몽땅 우러난 그 국물만 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드신 겁니다. 정작 다시마 건더기는 건져 내버리시고요. 다리가 무거웠던 것도 밤마다 화장실을 오간 것도 신장이 물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비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겹쳐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리다고 드신 그 관절약이 신장을 2번 죽인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흐르는 피의 양을 줄여버립니다. 신장은 본래 심장이 뿜어내는 피의 상당량을 받아 그걸 걸러내는 장기예요. 그 피가 줄면 신장이 굶주리는 셈이 됩니다. 신장이 지쳐서 생긴 증상을 신장을 더 지치게 하는 약으로 몇 해를 버텨오신 거죠. 무릎이 쑤신다, 허리가 결린다, 어깨가 뻐근하다, 그때마다 진통제를 습관처럼 사드시는 분 많으시죠. 며칠이야 괜찮지만 그게 몇 년씩 이어지면 신장이 소리 없이 야금야금 달아갑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에요. 송재근 님이 흘려보낸 신호는 다름 아닌 밤이었습니다. 밤에는 원래 소변을 바짝 농축해 모아두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안 가요. 그런데 신장에 힘이 빠지면 소변을 바짝 농축하는 능력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묽은 소변이 밤새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자다 말고 몇 번씩 화장실을 오가게 되는 거예요. 밤중에 소변 때문에 2번 넘게 깨는 일이 몇 달째 이어진다면 그건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길 게 아닙니다. 다행히 송재근님은 동창 모임에서 이걸 눈치채셨어요. 친구 한 분이 투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꼭 이랬다는 겁니다. 다리가 무겁고 밤에 자꾸 깨고 그 밖에는 아픈 데가 없어 그냥 넘겼다고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딱 내 이야기가 흘러나오니 술이 확 깨셨답니다. 그 길로 검사대에 오르셨고 다행히 투석까지 갈 지경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미뤘더라면 어찌 됐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요즘은 그저 맹물을 드세요. 여러분도 다시마차, 다시마 우린물, 다시마 가루, 다시마 화는 이제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을 우리실 때도 다시마는 오래 담가두지 마시고 10분 안에 건져내세요. 미역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용의자들이었어요. 시금치, 토마토, 감자, 고구마, 미역, 다시마, 다들 얼굴이 낯익은 채소들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서 오히려 가장 위험한 진짜 범인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범인은 채소가 아닙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비닐봉지 속에 숨어 있어요. 부천에 혼자 사시는 65살 정만배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버스 기사로 오래 일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혼자 계시다 보니 밥상 차리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라면에 햄을 썰어 넣어 끓여 드시고 그 위에 가공치즈를 얹어 드시고 목이 마르면 콜라를 시원하게 들이켜셨습니다. 채소는 혹시 몸에 나쁠까? 이것저것 재시면서 정작 이런 것들은 마음 놓고 드셨어요. 왜냐면 이건 칼륨 이야기에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정만배님을 진짜 벼랑으로 몬 건 칼륨이 아니라 인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인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뼈를 짓는 재료거든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 그러니까 고기나 콩, 곡식에도 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속의 인은 우리 몸이 절반 남짓, 많아야 열의 6 정도만 빨아들여요. 나머지는 그냥 몸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진짜 골칫거리는 공장에서 음식에 따로 집어넣는 인입니다. 이걸 인산염 첨가물이라고 불러요. 라면 스프, 햄과 소시지, 어묵, 가공치즈, 콜라 같은 탄산음료, 이런 데에 맛을 살리고 오래 보관하려고 인을 잔뜩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넣은 인이 정말 무서운 까닭이 있어요. 자연의 인은 절반쯤 흡수되는데 이 첨가물 인은 우리 몸이 거의 통째로 빨아들입니다. 열의 9, 심하면 열의 10까지 흡수돼요. 특히 가공치즈나 콜라에 든 인은 거의 100%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 나라 신장 연구에서 한 목소리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시중에 파는 음식과 음료의 절반이 넘게 이 인산염 첨가물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무심코 집어드는 그 숱한 봉지 음식 속에 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칼륨과 판박이입니다. 신장이 튼튼하면 남는 인을 소변으로 척척 흘려보내요. 그런데 신장에 힘이 빠지면 이 인이 피 속에 그대로 고입니다. 이걸 고인산혈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몸이 아주 나쁜 길로 접어듭니다. 피 속에 인이 넘치면 몸은 그 균형을 맞추려고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뼈에서 칼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푸석푸석 성그러지고 툭 하면 부러집니다. 우리 나이에 뼈 한번 부러지면 얼마나 큰일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이번엔 혈관 벽에 가서 눌어 붙습니다. 말랑말랑해야 할 혈관이 돌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확 치솟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인의 균형을 잡는데 신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비타민 D가 몸속에서 진짜 일을 하려면 마지막에 신장에서 한번 스위치가 켜져야 하거든요. 그 스위치를 켜는 자리가 바로 신장이에요. 그런데 신장이 나빠지면 이 스위치가 잘 안 켜집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제 몫을 못하고 칼슘과 인의 균형이 어그러지고 뼈는 더더욱 약해져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빠지면 콩팥 하나만 상하는 게 아니라
뼈까지 덩달아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대한신장학회에서도 또렷이 짚는 이야기예요. 정만배님은 칼륨은 신경 쓰셨지만 이는 아예 모르고 계셨어요. 라면 스프를 매일 드시고 콜라를 물처럼 드시고 가공치즈를 얹어 드시면서 몸에 좋은 줄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장이 약한 분한테는 인폭탄을 날마다 삼키는 것과 같았어요. 여기서 아까 잠깐 짚은 걸 다시 떠올려 보세요. 칼륨은 삶으면 물로 빠지지만 이는 삶아도 좀처럼 안 빠집니다. 게다가 이 첨가물 이는 애초부터 봉지 음식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우려낼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 입만큼은 조리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길은 딱 하나, 그런 가공식품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려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봉지 음식을 사실 때 뒷면 성분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산염, 인산나트륨, 인산칼륨 이런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인을 따로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특히 라면, 햄, 소시지, 어묵, 가공치즈, 콜라 이 6가지는 신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확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인이 왜 아무도 의심 안 하는 진짜 범인인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첨가물 인은 성분표에 딱 부러지게 몇 밀리그램이라고 잘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인산염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루에 인을 얼마나 먹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삽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인이 몸에 정말 필요한 양의 2~3배쯤 된다고 해요. 그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봉지 음식 속에 숨은 인입니다. 칼륨은 그래도 시금치, 고구마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는 이름도 낯설고 눈에도 안 보이니까 신장을 그토록 오래 갉아먹으면서도 여태 아무 의심을 안 받아온 겁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도 인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칼륨만 조심하고 인을 놓치면 절반만 맞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께 새로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진짜 범인입니다. 이제 가장 교묘한 용의자를 만나실 차례입니다. 이 녀석은 아예 건강을 지키는 착한 사람 행세를 해요. 그래서 제일 성실하게 몸을 챙기는 분이 오히려 이 덫에 제일 깊이 걸립니다. 마산에 사시는 76살 광무성 님이 그러셨어요. 젊어서 식당 주방을 지키던 분이라 손맛 좋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셨습니다. 혈압약은 10년 넘게 챙겨 드시고 계셨고요.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워낙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셔서 그 말을 아주 곧이곧대로 지키셨어요. 소금통을 저염 소금으로 갈아치우시고 간장도 저염으로 바꾸셨습니다. 국이 싱거워 처음엔 도저히 못 드시겠다더니 몇 달 지나자 그 맛에 길이 드셨대요. 그런데 2년쯤 흐르고부터 손끝이 저릿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따금 입 언저리가 얼얼해집니다. 마치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요. 몇 분 지나면 가라앉으니 대수롭지 않게 흘려 넘기셨어요. 그러다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고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턱 막혀요. 심장에 탈이 났나 싶어 심장부터 살펴보셨는데 심장은 멀쩡하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광무성님의 손끝을 저리게 만든 범인은 심장도 혈액순환도 아니었어요. 짜게 안 드시겠다며 2년 전에 바꾸신 그 저염 소금이었습니다. 저염 소금이 대체 뭘까요? 이름 그대로 나트륨을 줄였다고 파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에서 나트륨을 덜어내면 그 짠맛이 같이 사라집니다.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은 팔리질 않으니 빠진 나트륨 자리에 뭔가 다른 걸 채워야 하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한테도 짠맛과 비슷한 맛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을 덜어낸 만큼 그 자리에 칼륨을 부어 넣는 거예요. 제품에 따라 칼륨이 조금 든 것도 있고 절반이 훌쩍 넘게 든 것도 있습니다. 결국 저염소금은 나트륨을 줄인 소금이 아니라 나트륨을 칼륨으로 바꿔치기 한 소금인 셈이에요. 광무성님은 2년 동안 끼니마다 국에, 반찬에, 담그는 김치에까지 칼륨을 넣어 드신 겁니다. 짜게 먹지 말라는 충고를 가장 착실히 따른 분이 그래서 도리어 가장 위험해지신 거죠. 손끝이 저리고 입 언저리가 얼얼했던 건 피 속 칼륨이 넘쳐 신경이 신호를 제대로 못 나른다는 증거였어요. 손끝만 저린 건 흔한 일이라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입 언저리까지 얼얼하다면 그건 예사로 넘길 게 아니에요. 다행히 광무성님은
아내분이 등을 떠밀어 검사를 받으셨고 피 속 칼륨이 위험한 선까지 올라와 있는 걸 찾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꼭 새로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광무성님이 유독 더 아슬아슬했던 데는 숨은 사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넘게 드시던 혈압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먹는 혈압약 중에 안지오텐신이라는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아주 흔하게 처방되는 약이에요. 신장을 지켜주는 좋은 약이라 오히려 콩팥이 나쁜 분들께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약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바로 피 속 칼륨을 끌어올리는 성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은 몸속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낮춥니다. 이 호르몬이 원래 칼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는 일을 돕는데 약이 그걸 눌러버리니 칼륨이 몸에 더 남게 되는 거예요. 신장이 튼튼한 분은 살짝 오르는 정도라 큰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은 이 약 때문에 칼륨이 제법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광무성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혈압약이 칼륨을 밀어 올리고 있는데 거기다 저염소금으로 칼륨을 끼니마다 더 부어 넣으신 거예요. 여기에 진통제까지 겹쳤다면 칼륨은 더 치솟았을 겁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포개지면서 칼륨이 위험한 선을 넘어버린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혈압약을 혼자 판단해서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약은 신장과 심장을 함께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약이에요. 제멋대로 끊으면 오히려 신장이 더 빨리 무너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약은 그대로 드시되 칼륨이 들어오는 다른 길목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저염 소금을 치우고 칼륨 높은 음식을 조심하고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받는 거죠.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식탁을 바꾸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 하나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이 약하신 분은 하루 나트륨을 2000mg 아래로 소금으로 치면 하루 5g 안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양이 그 2배쯤 되니 절반으로 줄이셔야 하는 거예요. 소금을 덜면 혈압이 내려가고 소변으로 새는 단백질이 줄고 신장이 무리하게 걸러내야 하는 부담도 가벼워집니다. 이건 여러 나라 신장학회가 한 목소리로 권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소금을 저염 소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 자체를 적게 쓰는 거라는 점입니다. 소금을 줄이면 밍밍해서 어떻게 먹느냐 하실 텐데 방법이 있어요. 다른 맛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시면 됩니다. 식초를 살짝 두르면 간이 훨씬 세게 느껴져요. 마늘, 생강, 후추, 고춧가루, 참기름 이런 양념으로 맛을 돋우시면 소금이 적어도 밋밋하지 않습니다. 레몬즙도 좋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는 간을 맨 마지막에 하세요. 처음부터 간을 맞추면 끓는 동안 물이 졸아 점점 짜집니다. 입맛은 잊으면 바뀌어요. 처음 이 죽가고비지 그 고개만 넘기면 예전에 드시던 게 오히려 짜서 못 드시게 됩니다. 소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르신들이 유난히 즐겨 드시는 것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바로 각종 즙입니다. 호박즙, 양파즙, 마늘즙, 도라지즙, 배즙. 이름에 즙자가 붙은 건 사실 다 한 통속이에요. 재료를 잔뜩 짜서 물만 볶거나 오래 졸인 거잖아요. 앞에서 알려드린 원리 그대로입니다. 부피는 줄고 칼륨은 남아 진해지죠. 특히 호박즙을 붓기 뺀다고 드시는 분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몸이 붓는 건 신장이 물을 못 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신장이 힘겹다는 신호인데 거기다 진한 칼륨 덩어리를 부으면 신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붓기 뺀다고 신장을 더 지치게 하는 꼴이죠. 건강원에서 다려오는 것도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재를 오래 우린 물이니까요. 신장이 나쁘시면 이런 건 반드시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칼륨과 인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신장에 부담을 얻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이에요. 고기를 드시면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양이 확 늘어납니다. 신장을 느닷없이 전력으로 뛰게 만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은 단백질을 적정선으로 드시는 게 좋다고 신장학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적정선이라는 거지 끊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을 너무 줄이면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달려서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게다가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은 정반대로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사람마다 신장 상태마다 정답이 완전히 갈려요. 그래서 이건 절대 혼자 정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 내 몸에 맞는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고기를 무턱대고 많이 먹는 게 신장에 좋은 건 아니라는 것, 그것만 챙기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범인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봤습니다. 시금치와 토마토, 감자와 고구마, 미역과 다시마, 봉지 속의 웅크리닌, 그리고 착한 얼굴로 다가온 저염소금까지요. 그런데 나쁜 걸 걷어내는 것만으로는 절반밖에 못 지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슬픈 사실을 짚고 가야 해요. 이미 닳아버린 신장은 안타깝게도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남은 신장이 남은 힘을 짜내 평생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지친 신장을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려면 해로운 걸 치우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번엔 든든한 아군을 데려와야 해요. 신장을 곁에서 도와주는 고마운 채소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아군은 오이예요. 오이가 왜 그리 좋을까요? 까닭은 아주 간단합니다. 칼륨이 거의 안 들어있어요. 오늘 등장한 모든 채소를 통틀어 칼륨이 제일 적습니다. 게다가 오이는 알맹이가 거의 다 물이라 한 개를 통째로 씹어 드셔도 몸에 들어오는 칼륨이 그야말로 미미해요. 신장이 약해진 분이 눈치 안 보고 드실 채소가 손에 꼽을 만큼 드문데 오이가 바로 그 귀한 몇 안 되는 채소랍니다. 다만 오이도 껍질만은 벗겨 드시는 편이 좋아요. 오이는 껍질째 먹어야 몸에 이롭다는 말 다들 들으셨죠? 껍질에 좋은 게 들었다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칼륨도 그 껍질에 잔뜩 몰려 있습니다. 대개 식물은 껍질과 줄기 언저리에 칼륨을 모아두거든요. 오이뿐 아니라 감자도 당근도 사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시면 껍질은 벗겨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이라도 하루 한 개면 넉넉해요. 제 아무리 칼륨이 낮아도 하루에 두세 개씩 쌓아 드시면 티끌 모아태산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대목이 제일 요긴한데 소금이나 고추장, 된장을 찍지 마세요. 신장 좀 쉬게 해주려고 오이를 집으신 건데 거기에 소금을 찍는 순간 오이의 장점을 소금이 몽땅 갉아 먹습니다. 오이지나 오이장아찌, 오이피클도 오이라고 여기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소금물에 푹 절인 겁니다. 오이지 한 조각에 벤소금이 오이 한 개가 주는 이로움을 단번에 지워버려요. 오이 냉국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물에 소금과 간장이 녹아 있으니 드시더라도 오이 건더기만 집어 드시고 국물은 그릇에 남기세요. 그리고 오이는 별나게도 갈아 드셔도 괜찮은 채소예요. 칼륨이 워낙 적어서 통째로 갈아도 시금치 한 접시보다 적거든요. 다만 사과나 바나나를 섞지는 마세요. 특히 바나나는 그 자체가 칼륨 덩어리라 오이 10개를 합쳐도 바나나 1개를 못 당합니다. 두 번째 하고는 양배추입니다. 오이가 부담을 안 얻는 채소라면 양배추는 좋은 걸 보태주는 채소예요. 칼륨은 오이 바로 다음으로 낮은 축이고요. 그런데 양배추가 유별난 건 딴 데 있어요. 신장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지 잠깐 짚어볼게요. 신장은 하루아침에 뚝 고장나는 장기가 아닙니다. 자잘한 염증이 스멀스멀 피어나고 그 염증이 오래 눌러앉으며 걸러내는 부위가 한 곳씩 딱딱하게 굳어가요. 한 번 굳어버린 자리는 두 번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장을 지킨다는 건 결국 이 염증을 얼마나 잘 눌러두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에는 바로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반으로 갈라보면 속이 10십자 모양으로 나뉘어 있어서 십자화가 채소라 부르죠. 칼륨은 낮으면서 염증까지 달래주니 신장 처지에서 이만한 아군이 없어요. 그렇다고 양배추에 함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양이에요. 양배추가 칼륨이 낮은 건 사실인데 이게 좀처럼 배가 안 찹니다. 시금치나물이야 한 접시면 끝이죠. 그런데 양배추쌈은 10장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삼겹살에 싸면 20장도 넘어가고 샐러드로 무치면 한 대접이 눈 깜짝할 새 비워집니다. 그렇게 대접제 드시면 결국 칼륨 총량이 시금치 한 접시와 나란해져요. 낮은 채소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양이 서너 배로 불어나니 같은 종착지에 다다르는 겁니다. 둘째 함정은 즙이에요. 양배추가 위에 좋다며 즙을 사드시는 분 많으시죠?
즙 한 봉지에는 양배추가 한 무더기 들어갑니다. 그걸 짜서 물만 받아낸 게 즙이니 부피만 줄었을 뿐 칼륨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양배추는 하루 두세 입히면 족하고 드실 땐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게 제일 낫습니다. 2, 3분 데치면 칼륨도 빠지고 숨이 죽어 먹기도 수월해요. 다만 오래 푹 꽂지는 마세요. 염증을 달래는 그 성분이 열에 약하거든요. 세 번째 아구는 당근인데 이건 한 분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안양에 사시는 67살 배윤옥님은 손주들을 돌보시는 할머니예요. 이분이 10년째 아침마다 거르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간 주스였어요. 눈에 좋다, 살결에 좋다는 말에 시작하신 게 어느새 10년이 됐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손가락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래 끼던 반지가 어느 날 손가락에 꽉 물려 안 빠집니다. 나이 탓이려니 넘기셨어요. 그러다 손목까지 저릿하고 힘이 스르르 빠져요. 손목이 상했나 싶어 파스도 붙이고 병원문도 두드리셨는데 손목은 아무 이상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배은옥님의 손가락을 붓게 만든 범인은 손목이 아니었어요. 10년간 아침마다 들이켠 그 주스였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당근이 나쁜 채소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근은 신장한테 무척 이로운 채소거든요.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몸에 들어와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신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신장이라는 게 결국 실핏줄이 촘촘히 뭉친 덩어리라 그 핏줄을 아끼는 게 곧 신장을 아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반드시 기름과 짝을 지어야 몸에 흡수됩니다. 기름 없이 날로만 드시면 열에 하나 정도밖에 못 빨아들여요. 배은옥님은 10년을 당근으로 주스를 내려 드셨어요. 그런데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넣으셨으니 정작 챙겨야 할 좋은 성분은 거의 흘려보내신 셈입니다. 게다가 당근만 갈면 밍밍하다고 사과를 곁들여 넣으셨죠. 주스 한 컵을 짜내려면 사과도 2개, 당근도 2개는 갈아 넣어야 해요. 정작 좋은 건 거의 못 챙기고 칼륨만 곱절로 받으신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손가락이 부은 건 신장이 물을 못 빼내니 손가락과 발목에 제일 먼저 표가 난 거였어요. 아침엔 반지가 유난히 안 빠지다가 오후엔 좀 헐거워진다면 그건 관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당근은 어떻게 드셔야 오를까요? 답은 쉽습니다. 갈지 마시고 기름에 볶아 드세요. 방금 말씀드렸듯 당근의 좋은 성분은 기름과 만나야 흡수되니까요. 날로 드시면 열에 하나, 삶으면 열에 두셋, 그런데 기름에 볶으면 열에 6가지 빨려 들어갑니다. 똑같은 당근이 기름 한 술 차이로 몸에 들어가는 양이 몇 곱절 달라지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 썰어 기름에 자박하게 볶으시면 됩니다.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무엇이든 좋아요. 양은 하루에 반 개에서 1개쯤으로 잡으시고요. 당근 주스나 당근즙은 삼가세요. 네 번째 아구는 무입니다. 무는 신장한테 여러모로 고마운 채소예요. 칼륨이 낮은 편인데다 물기가 많고 소화까지 거들어줍니다. 고깃국에 무를 썰어 넣으면 고기가 한결 연해지죠. 그게 무 속에 든 소화효소가 부리는 재주예요. 속이 편안해지면 온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신장도 덜 시달립니다. 그런데 무를 드시는 방식 하나가 이 모든 이로움을 뒤집어 버려요. 바로 무말랭이와 시래기입니다. 무를 저며 말린 게 무말랭이, 무청을 말린 게 시래기죠. 겨울 밥 반찬으로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원리 또 등장해요. 말리면 쭈그러든 만큼 속이 진해집니다. 무말랭이 한 접시가 생무 여러 개 몫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생무는 칼륨이 낮은데 말리는 순간 칼륨 높은 음식으로 변신합니다. 시래기는 국으로 끓여 드시니 마른 데서 우러난 칼륨이 국물에 죄다 녹아 있고요. 그러니 무는 생물 그대로 드세요. 무국이든 무나물이든 무생채든 다 좋습니다. 껍질만 벗기고 국물은 남기시면 돼요. 무생채는 짜지 않게 무치시고 동치미와 짠지는 소금물에 담근 거라 멀리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기셨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몇 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은 괜찮냐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과일도 칼륨이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딸기 같은 건 낮은 편이라 신장이 약하셔도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나나, 참외, 멜론, 키위는 칼륨이 높아요. 특히 바나나가 높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곶감이나 건포도처럼 말린 과일은 다 진합니다. 과일도 말리면 진해진다는 그 원리 이제 아시겠죠? 과일 주스도 안 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오렌지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접시에 놓고 드시면 두 개도 못 드실 걸 갈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과일은 생과일로, 낮은 것으로 조금씩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물이에요.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답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신장이 아직 괜찮은 분은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몰아 드시지 말고 하루 종일 나눠서 드세요. 그런데 신장이 많이 나빠지셨거나 지금 몸이 붓고 계신 분은 오히려 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신장이 물을 못 빼내는데 계속 마시면 몸에 물이 차고 심하면 폐에까지 물이 차거든요. 다들 물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무조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 상태를 모르고 그러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결국 내 신장 상태를 알아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커피나 견과류는 어떠냐고 물으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커피에도 아몬드나 땅콩 같은 견과류에도 초콜릿에도 칼륨이 꽤 들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견과류를 한 봉지씩 드시는 분 계시죠? 신장이 약하시면 그것도 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잡으시고요.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라 좋다고 자꾸 양을 늘리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채소를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냐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요. 채소를 끊으면 섬유질이 사라져서 변비가 오고 변비가 오면 그것 때문에 또 칼륨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채소를 안 드시면 그 빈자리를 고기하고 봉지 음식이 채워요. 그러면 소금하고 인이 늘어나는데 그게 신장한테는 훨씬 나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채소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종류를 고르고 양을 맞추고 손질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편채소는 챙기고 범인채소는 손질해서 조금씩.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신장에 좋다는 채소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좋은 채소를 아무리 챙겨 드셔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저염소금 하나 잘못 쓰시거나 봉지 음식 속인 하나 놓치시면 그동안 애쓴 게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걸 더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걸 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좋은 것만 골라 담는 그릇이 아니라 들어온 걸 다 감당해야 하는 신장이 하나뿐인 몸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범인들을 다 살펴봤는데 정작 이 질문이 남아요. 그래서 내 신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모르면 오늘 이야기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신장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장이 피 속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그 능력을 숫자 하나로 나타낸 지표가 있어요. 어려운 말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신장 점수라고 여기세요. 젊고 성한 신장은 이 점수가 100 언저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점수가 해마다 야금야금 내려가요. 이 숫자가 60 밑으로 떨어지면 신장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30 밑으로 내려가면 꽤 심하게 상한 거고요. 앞서 나온 한말수님이 40 아래였죠. 그러니 상당히 나빠진 상태였던 겁니다. 이 점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만 받으시면 결과지에 찍혀 나와요. 피 한 번 뽑으면 바로 나옵니다. 집 어딘가 묵혀둔 검진 결과지가 있다면 오늘 한번 뒤져보세요. 병원 안 가고도 몸이 보내는 신호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특히 눈 주위가 부어 있는 경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푸석하게 부어서 낯설 때가 있죠. 신장이 밤새 물을 제대로 못 빼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고 잘 안 꺼지는 경우예요. 보통은 거품이 좀 생겨도 금방 사라지죠. 그런데 비누 거품처럼 조밀하게 일어서 한참을 봐도 안 꺼진다면 신장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아까 송재근님처럼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짚이는 게 있으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서 피검사와 소변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큰 검사도 아니고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정말 중요하게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이 신호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고 내 피 속 칼륨이 지금 얼마인지는 증상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손끝이 안 저리다고 가슴이 안 뛴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광무성님도 손끝이 저리기 전까지 아무 느낌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예요. 피를 뽑아서 수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신장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칼륨과 인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최근에는 신장학계에서도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칼륨을 무조건 다 제한하는 게 정말 맞느냐? 그 근거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연구들이에요. 채소에 든 칼륨은 첨가물이나 저염소금에 든 칼륨하고는 몸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끊는 게 능사가 아니라 결국 내 혈액검사 수치와 내 조리 방법에 맞춰서 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장이 아직 건강한 분까지 채소를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대목만은 꼭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칼륨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성한 분은 칼륨을 겁내실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반대예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성분이거든요. 그렇게 조심하라던 시금치도 토마토도 고구마도 신장만 튼튼하면 다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어느 쪽인지 아는 것, 검사를 받아서 내 신장 점수를 아는 것. 그거 하나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특히 이런 분은 꼭 검사를 받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콩팥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신장이 30 아래로 더 나빠지면 피를 만드는 호르몬까지 잘 안 나와서 빈혈이 옵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고 숨이 차지는데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워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장이 나쁜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원인은 신부전 그 자체가 아니라 심장병입니다. 신장과 심장은 그렇게 한 몸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을 지키는 게 결국 심장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서 대체 하루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막막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신장이 약한 분이 하루를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는 예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예시니까 정확한 양은 검사받고 담당 선생님과 정하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는 저염소금 대신 그냥 소금을 아주 조금 쓴 흰쌀죽이나 흰밥에 껍질 벗겨 얇게 썰어 기름에 볶은 당근을 조금 곁들이세요. 녹즙이나 다시마 물은 이제 안녕입니다. 목마르면 맹물을 드세요. 점심에는 흰밥에 잘게 썰어 물에 담갔다 살짝 데친 시금치나물을 조금, 그리고 무국을 끓이시되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반쯤 남기세요. 반찬으로 껍질 벗긴 오이를 몇 조각 드시고요. 이때 소금이나 된장에 찍지 마시고 식초와 참기름으로 맛을 내세요. 저녁에는 흰밥에 살짝 데친 양배추 쌈을 몇 장, 생선이나 고기를 손바닥 절반 정도 이렇게 적당히 드세요. 고구마로 밥을 대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봉지에 든 건 되도록 손을 대지 마세요. 라면, 햄, 어묵, 가공치즈, 콜라 이 6가지는 특히요. 심심할 때 견과류 한 봉지 대신 껍질 벗긴 오이나 방울토마토 2~3개면 충분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걸 사 먹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밥상에서 갈고 짜고 말린 것만 걷어내고 삶고 데친 걸로 바꾸는 거예요.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잡은 범인들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몸에 좋다는 얼굴로 다가온 시금치와 토마토, 밥보다 낫다던 감자와 고구마, 국물에 숨은 미역과 다시마. 여기까지는 칼륨이라는 무기를 든 범인들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의심 안 하던 진짜 범인, 봉지 속에 숨어서 뼈까지 무너뜨리는 인.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척하며 칼륨을 밀어넣던 저염소금과 그 옆에서 칼륨을 올리던 혈압약까지요. 이 범인들이 하나같이 몸에 좋다는 탈을 쓰고 있었다는 것. 이게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도 잊지 마세요. 껍질 벗긴 오이, 살짝 데친 양배추, 기름에 볶은 당근, 생물로 드시는 무. 이 네 가지가 남은 신장을 도와주는 든든한 우리 편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면 갈지 말고 짜지 말고 말리지 말라는 것. 무엇이든 갈고 짜고 말리면 진해진다는 그 원리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에 큰 줄기를 잡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처음에 나온 한말수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봄에 결과지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드셨답니다. 아침 녹즙을 끊으시고 다시마 물 대신 맹물을 드시고 저염소금을 치우시고 고구마 대신 흰밥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신장 점수가 예전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주는 신장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나빠지던 속도가 딱 멈췄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이대로만 지키시면 앞으로 오래 이 상태로 지내실 수 있다고 하셨대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장은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춰 세우는 힘이 바로 오늘 저녁 여러분 식탁에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었죠. 몸에 좋다는 건 뒤늦게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오늘 보니 잘못 알고 있던 게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았으니 오늘부터 바꾸면 돼요. 우리 신장 하나, 우리 심장 하나, 남은 세월 손주들하고 더 오래 걷고 더 오래 웃으려면 지금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아껴줄 때가 이제야 온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집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나 저염소금을 쓰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저염소금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검진 결과지에서 신장 점수를 찾아보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에는 밥을 드시고 난 뒤에 우리 몸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남은 신장 오늘부터 같이 아껴봅시다.